뜻밖의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 현주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죠. 남편 재민과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운 만남을 시작해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까지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저는 집안 살림과 가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며 서로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함께 헤쳐나가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이종사촌형인 석훈 오빠가 오랜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갑자기 결혼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석훈 오빠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고 일에만 전념하느라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죠. 주변 가족들도 모두 아마 혼자 살다 그냥 늙어가겠구나 하고 여기던 터라 깜짝 결혼 소식은 온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뒤늦게 만난 운명의 상대는 바로 민서 언니였습니다. 민서 언니는 밝고 당찬 성격에 여행과 자원봉사를 즐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교회 봉사활동 자리였고 몇 번의 만남을 거쳐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석훈 오빠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도 종종 놀러왔고 저를 누나처럼 챙겨주던 인생의 조언자였거든요. 오빠가 결혼한다니 진심으로 기쁘고 그동안 혼자였던 오빠에게도 드디어 가정이 생기는구나 싶어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결혼식 당일에도 많은 친척, 친구들이 참석하여 따뜻하게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 가족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이제는 한 명 더 늘어난 명랑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민서 언니는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사력 있게 저희들을 대하였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까워지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 역시 언니와 편하게 지내고 싶었고 서로 좋은 관계로 맺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생긴 언니와의 관계는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평소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고 행복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항상 흐뭇해했고 시댁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넘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움이 진짜 오래갈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든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더라고요. 낯설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그 기대와 설렘,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던 작은 불씨가 저도 모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커져 언젠가 크나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죠. 드러나는 진짜 모습 민서 언니가 처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녀를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신입 며느리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누구에게든 공손하게 인사하며 심지어 명절 때는 손수 요리를 준비하거나 시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다녀오는 등 속전없이 가족에 녹아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언니 덕분에 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고 저 역시 그런 언니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기 시작하면서 낯선 장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른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서 당소를 나누는 사이 언니는 조용히 저를 다용도실이나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줄 알고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언니 표정엔 미묘한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갑자기 한숨을 쉰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말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는 집안 어르신들의 세세한 간섭,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적응하기 힘든 집안 규칙들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댁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나 정겨운 밥상에 감사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언니의 생각이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족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를 이끌었지만 언니는 제 반응에 더 답답함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어쩌면 조금씩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가족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고 친절한 며느리로 보이려고 애쓰지만 그 가면을 벗고 저와 마주하면 은근한 불평과 뒷담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가족이니까 속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며 제 동조를 원했지만 매번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가족의 것은 언니가 한 번은 남편과도 큰 소리로 다투고 난 뒤 저를 불러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자기 욕심만 있는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 경험하는 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무엇이 진짜 그녀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공감을 강요했고 심지어 네가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다음에 모르는 척 해줄 거야 라며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 대한 언니의 태도 역시 변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을 챙길 때면 헛웃음을 지으며 넌 정말 착하구나.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해. 라며 타박하고 어떤 날은 본인과 같은 처지였다면 오래 못 버텼을 거라며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같은 며느리로서의 고충을 나누기보단 점점 비난을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민감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언니와의 관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앞에 좋은 며느리와 저에게만 보이는 불만투성이의 사람. 그 사이의 극명한 괴리에 혼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은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되죠. 극명하게 드러난 시선의 차이. 며칠 후 민서 언니가 불쑥 연락해 오후에 잠깐 따로 이야기 나누자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앞서 맞닥뜨렸던 언니의 불만 섞인 모습이 떠올라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가족이니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언니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또 한 번 자신의 속내를 꺼냈습니다. 저는 언니의 시선과 너무 달라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고 어쩌면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제 대답에 약간 당황하며 오히려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솔직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정말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느꼈어요. 언니는 저의 이런 감정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며느리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과 감정의 거리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났고 각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의 방식에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대화 이후로 저는 언니와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언니 역시 저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숨기지 않았죠. 이 극명한 시선 차이는 이후 우리 가족 관계와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지만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다니. 질투와 비교에서 비롯된 감정의 골, 시간이 갈수록 민서 언니는 가족 내에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언니의 표정과 말투에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여느 며느리들처럼 집안일 분담이나 분위기 적응이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지만 점차 언니의 이야기는 비교와 질투의 색깔을 짙게 띠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절 준비를 하며 주방에서 함께 송편을 빚을 때 언니는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집안 어른들이 제가 결혼 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로 잘해주시는 것도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처음 오신 민서 언니에게도 항상 예의와 정성을 다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님께서 원래 따뜻한 분이라 모두에게 잘해주신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민서 언니는 특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자주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니는 자신의 과거와도 저를 비교하며 은근히 본인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 모임에서 어머님의 작은 칭찬 하나에도 언니는 평소보다 짧고 예민한 댓글로 반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경제적 배경이나 직업, 외모,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사소한 일에도 비교하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민서 언니의 내면에는 왜 나는 저렇게 주목받지 못할까 하는 답답함, 항상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기분이 쌓여만 갔습니다. 언니 스스로도 나도 이런 내 감정이 싫다며 괜한 심술처럼 불쑥불쑥 내뱉기도 했죠. 저는 언니의 질투와 비교심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점점 스며드는 언니의 불평과 시선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저의 소소한 행복에까지 불편해했고 제 곁에서 따뜻함, 편안함이라는 단어조차 언니에겐 약이 아니라 독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서 언니의 질투와 비교는 점차 가족 전체 분위기에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며 서운함을 가장하는 언니의 태도는 저와 시댁 어른들도 점점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언니가 어울리며 행복해지기를 바랐으나 질투와 비교라는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언니의 감정은 단순한 가족 내 불편을 넘어 집안 전체 분위기와 관계에 서서히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나트닝 마찰의 정점. 한해 가족 시키나안드 노모운도이마.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 언니와 제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언니의 불만과 질투에서 시작된 미묘한 신경전은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이는 시댁의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부터 시누이, 조카들, 작은아버지 가족까지 거의 모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오랜만에 단란한 분위기에 모두가 들떠 있었죠. 저 역시 멀리 떨어져 살던 막내 시누이까지 온다는 말에 이른 아침부터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고 언니와는 각자 맡은 요리를 나눠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언니도 평소보다 밝게 웃으며 일손을 거들었지만 큰 접시를 꺼내며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예전 같으면 그냥 다 같이 힘쓰면 되는 거지 하며 넘겼을 테지만 언니의 눈에 띄는 무심한 표정과 냉소가 지속되자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내내 언니는 시누이, 조카들, 심지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은근히 불만 섞인 농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넘겼지만 분위기는 점점 묘해졌습니다. 언니는 저와 단둘이 남은 순간마다 조용히 "넌 내 마음 전혀 이해 못하지?" 라며 계속 시선을 던졌습니다. 결국 갈등의 정점은 저녁 식사 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이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준비하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언니가 따라 들어와 방문을 닫더니 갑자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현주야, 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착한 척만 할 거야? 넌 진심으로 여기가 편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거슬리고 피곤했는데 넌 맨날 아무렇지 않은 척만 하더라. 대체 네 진짜 속마음은 뭐야?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진심이야, 언니.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좋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언니는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해? 언니는 더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언니도 불편하면 어머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게 맞지 않아? 나한테 계속 불만만 털어놓으니 나도 정말 힘들어. 네가 나처럼 말해줬으면 어땠겠니? 내가 네 자리에 있었어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착하게만 살 수 있었을까? 너희 부모도 좋고 네 남편도 다정하지. 그래서 너는 쉽게 말하지. 언니, 나도 힘든 순간 많았어. 다만 나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남원인가 참고 맞추려고 노력해온 것뿐이야.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는 얻어진 것 하나도 쉽게 생각한 적 없어. 가족의 사랑도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도 다 내 노력으로 만든 거야. 그때 갑자기 거실에서 어머님이 과일 접시를 찾으러 들어오시다 문 앞에서 언니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순간 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고 언니는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고 울컥하는 감정을 다잡았고 언니 역시 저녁 내내 말없이 식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지만 거실 구석이 세상에서 가장 좁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가족 모임에서 저는 언니를 더 이상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 언니도 저에게 시선을 피하고 말씀도 없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식구들 눈치를 더 보며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끼리의 갈등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다음 모임부터 어머님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저와 언니를 다루기 시작하셨고 남편도 제가 힘든 내색을 보이자 직접 언니와 대화라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굳게 멀어진 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내에 작은 균열이 일어났고 이후 민서 언니는 외부 모임 자리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꼬거나 어머님께 불만을 전하는 등 마찰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 그저 평화를 위해서 참으려 했지만 언니는 그럴수록 더 불편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긴장과 상처의 축적 끝에 터져나온 언니와의 정면 충돌은 서로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어머님과 남편, 집안 전체 모두가 그 무거움 아래서 서로를 더 조심스레 바라보게 만든 마찰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와차를 탈이 긴장감 넘치는 만남들,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서 언니와 나는 어색함이 짙게 깔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하기 시작했고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며느리들 사이의 편안함은 사라졌다. 예전에는 언니와 함께 장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명절 준비를 분담하며 자연스럽게 협력하곤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눈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다. 특히 가족 모임이 잡힐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릴 때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침묵이 길어졌다. 가족들 역시 우리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는지 이전과 달리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집안 대청소를 하자고 며느리들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언니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고 웃으며 정리를 했겠지만 그날따라 민서 언니는 일부러 청소를 혼자 맡거나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키친타올을 든 채 구석에만 머물렀다. 나 역시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거나 방해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먼 곳에서 창문만 닦는 데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며칠 후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 모였다.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네고 웃음을 띄웠지만 민서 언니는 무척 무뚝뚝하고 딱딱한 태도였다. 조카들이 다가와 이모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해도 형식적으로만 그래 고마워 라고 답할 뿐이었다. 설이나 추석같이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찾아오면 모두 자연스럽게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거실에 둘러앉아 지난 시간을 추억하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다. 민서 언니는 주로 손에 휴대폰을 들고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고 나 역시 그녀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다른 가족들과만 소통하려 애썼다. 민서 언니 또한 나를 노골적으로 피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때도 직접적으로 부탁하거나 말하지 않고 항상 시어머니나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예를 들어 모임이 끝난 뒤 남편을 통해 민서가 오늘 기분이 별로니 현주가 먼저 집에 가줬으면 좋겠대 와 같은 말을 듣기도 했다.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오면 언니는 예전과 달리 날카로운 말투와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이때 어머님이나 남편이 중재하려고 해도 언니는 모두를 피하거나 대화 자체를 끊어버렸다. 단둘이 남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대화다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필요할 땐 서로 최소한의 필요한 말만 건넬 뿐이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번 가족 모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어느 날은 가까운 친척이 모인 작은 가족 행사에서 민서 언니가 갑자기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점점 반복되는 만남마다 긴장과 불편이 켜켜이 쌓여 이제는 가족 모임 신경 쓰며 걸음을 조심하게 되었다. 나는 한편으론 언니에게 먼저 다가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오해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둘 사이의 벽은 너무 단단해져 버린 듯했다.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만남들은 계속 반복되었고 가족 모두가 그 기류를 점점 더 피부로 느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의 앙금이 조금씩 집안 전체의 분위기마저 변화시켜가는 것을 내 스스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하게 느껴졌다. 민서 언니와의 관계가 급격히 멀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찾아왔다.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로 말수가 줄고 각자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분위기를 풀어볼 생각으로 평소처럼 작은 농담을 했지만 언니는 곧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현주야, 이젠 그만 좀 착한 척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보지 그래?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격적인 태도에 모두가 놀라 조용해졌고 식탁 위의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언니의 돌출 행동에 당황했지만 언니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계속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황당한 마음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공격의 수위를 높여 계속 내 마음을 시험했다. 주변 식구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어머님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모진 말을 삼키며 작게 속삭였다. 언니는 내 대답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러면서 민서 언니는 내 직업, 우리 부모님 배경까지 모두 들춰내서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언니는 이마까지 찌푸리며 내 말에 반문했다. 식구들은 이 말을 듣고 긴장감에 말을 잃었다. 특히 남편 재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에 다가와 언니, 지금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라고 조심스레 중재하려 했으나 민서 언니는 네가 뭘 알아? 네 아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지 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다. 나는 더 이상 언니와 대면하는 게 두려워졌다. 평소 내성적이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나에게 이런 도발과 인신공격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가족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기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졌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옆에서 애써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서 언니의 뚜렷한 적대감과 위협은 꺼질 줄 몰랐다. 이후 언니는 가족 단톡방에서도 나를 비꼬는 메시지나 착한 며느리 놀이 그만해라는 시대에 공개적으로 나를 세운 글을 남기곤 했다. 심지어 가족 모임이 있다 하면 오늘 또 누가 남의 인생 훈계할지 기대된다 는 식의 말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희미하게 남은 가족의 온정마저 점점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나름대로 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했고 여러 번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네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나는 식의 위협만 연거푸 들었다. 어느새 우리 사이는 화해의 방법이 사라진 냉랭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몇 달 동안 가족의 평화와 단란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집안은 늘 얼어붙은 분위기였고 가족 모임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치러졌다. 한 사람의 도전과 노골적인 위협이 이렇게까지 집안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제서야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항상 모두가 마음을 열 수 없다는 현실, 때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태도가 어떤 신뢰도 따뜻함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한때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리라 기대했던 두 며느리의 관계는 민서 언니의 도전과 위협으로 인해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골로 치닫기 시작했다. 가족 앞에서의 대질. 민서 언니와의 갈등과 위협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 결국 그 긴장감은 가족 전체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거실에 들러앉아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원래라면 우렁찬 웃음소리와 따뜻한 덕담이 오가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한없이 조용하고 서늘했다. 모두가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무마하려는 듯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자르기 전 가족 사진을 찍던 참에 민서 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언니의 감정 폭발에 가족 모두가 놀라 정적이 흘렀다. 저 역시 당혹감에 몸이 굳었다. 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과 오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언니는 더 격해진 목소리로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고르고 민서 언니 쪽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어머님, 지금도 저를 오해하시잖아요. 다들 현주 씨만 두둔할 거라 생각했어요. 전 이 집에 와서 늘 남보다 못한 존재 같았고 현주에게 늘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삼촌, 시누이, 남편 등 가족들도 조용히 각자의 시선을 주고받으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남편 재민도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얹었다. 민서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방을 나가버렸다. 잠시 뒤 어머님이 나와 언니를 각각 불러 조용히 이야기 나누자고 하셨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조용한 정적만 남았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견딜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그간의 갈등, 오해, 억울함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그때서야 나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과 동시에 가족 내 갈등을 모두가 지켜보았다는 창피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이후 가족 식사는 당연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 끝났고 민서 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야 언니와 내가 서로 아무 말 없이 마주쳤지만 둘 다 지쳐버린 표정만 남았다. 그때 나는 가족 안에서도 오해와 상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리고 모든 대질이 끝이라고 해도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모두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힘든 대면은 이후 집안 전체의 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전환점이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가족 앞에서의 대질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길 망설였고 며칠이 지나도록 민서 언니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님은 평소와 달리 더욱 신중한 시선으로 집안을 살폈다. 오랜 시간 어머니와 혼연일체처럼 살아온 나는 어머님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직접 사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은 한 번 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조심스레 그간 언니가 단둘이 있을 때 보여준 투정, 비교, 집안 불평, 심지어 가족을 향한 불평, 불만까지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환자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때 언니는 시종일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거나 심부름을 부탁하면 귀찮은 듯 대답만 하고 도왔다. 그날 나는 그 충격적인 말이 밟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니가 그간 가족에게는 친절한 척하며 이면으로는 자신의 주변 사람조차 깔보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침묵은 내 마음에 정말 이 사람이 가족의 사랑, 공감, 연대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깊이 심어주었다. 며칠 뒤 어머님은 언니가 최근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에게 따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마침 아버지가 그 병원의 원장이었기에 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문의드렸다. 마침내 작은 오해와 의심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했다. 민서 언니는 이력서에 자신의 가족 관계, 학력, 심지어 이전의 경력까지 일부 허위로 꾸며 제출했음이 드러났다. 병원 인사팀에서는 타 지원자들과 언니의 태도, 말투, 주변 평판을 비교하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고했다. 더불어 여러 가족 모임에서 민서 언니가 다른 며느리나 친척의 뒷담화를 해왔다는 사실도 하나둘 밝혀졌다. 평소 조용해 보였던 막내 시누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서 언니는 처음엔 모든 것이 오해와 질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여러 증거와 가족들의 진술 앞에서 마침내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신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억울함만 탓했고 감정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동안 언니가 보였던 밝고 배려심 많은 새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는 인정에 목마르고 비교와 불평, 자기 방어로 가득 찬 또 다른 자아가 있었던 것이다. 언니의 이면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격과 실망으로 남았다. 이 과정을 겪으며 어머님과 나는 사람의 진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해를 쌓으면 결국 더 큰 불행과 진실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오몬의 진실의 공개. 민서 언니의 실체와 거짓말, 여러 차례 쌓인 오해와 상처가 점차 명확하게 드러나던 어느 날, 더는 망설이지 않고 진실을 꺼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가족의 더 큰 상처와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자신조차 외면하지 않기 위해 반격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병원 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민서 언니의 이름을 확인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다. 아버지는 병원 인사팀과 상의해 언니가 제출한 이력서와 면접 태도, 제출한 증명서 일체를 다시 꼼꼼히 점검했다. 그 결과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일부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됐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인사팀에서는 같은 지원 분야의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태도나 동료 간 신뢰도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 무렵 민서 언니는 자신이 병원에 뽑히지 못하자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이 두 사람을 정식으로 식탁에 불러앉혔을 때 나는 더 이상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님은 예상치 못한 나의 담대한 고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곁에 동석한 남편도 떨리는 눈빛으로. 그때 민서 언니는 처음엔 억울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태도를 바꿔 결국 어머님도 더 이상 중재할 수 없다는 듯 민서 언니와 각 멤버를 따로 불러. 이 과정에서 남편의 큰형도 혹시나 해서 자신의 휴대전화 음성 메모를 확인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 과거에 민서 언니가 일부러 술에 취한 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조롱하고 현주를 험담하던 내용을 누군가 우연히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가족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이로써 모든 오해와 조작, 그리고 뒤로 숨겨진 악의적 행동이 하나하나 공론화되었다. 민서 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다 이날 이후로 가족들은 더는 민서 언니의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사실은 친척 및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조용히 알려지게 되었다. 오랜 세월 평화롭던 집안에 찾아온 이 대형 사건, 그리고 현주와 가족들의 참견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반전의 순간이었다. 나는 이 과정을 겪으며 기다림과 침묵만이 미덕이 아님을 배웠다. 때론 단호한 반격과 진실의 공개, 그리고 신뢰받기 위한 투명한 소통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임을 깊이 깨달았다. 탄협함과 질투의 씁쓸한 결말. 민서 언니의 숨겨뒀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집안은 한동안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연대가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님과 시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많은 고민에 빠졌고 가족들은 각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대가는 민서 언니 자신에게 돌아갔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시댁에서 민서 언니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님은 한동안 민서 언니와의 대화를 피했는데 이는 곧 그가 쌓아온 믿음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민서 언니는 더 이상 중심에 있지 못했고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피해갔다.
예전 같으면 조카들이 언니에게 먼저 다가와 제잘거렸지만 이제는 일부러 다른 친척 곁으로만 모였다. 남편인 석훈 오빠 역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는 처음에는 언니의 변명과 눈물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거짓과 주변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다. 긴 논의와 가족 상의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민서 언니는 이혼 후 짐을 챙겨 혼자 집을 떠나야 했다. 그 이후 민서 언니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몇몇 친척이나 오래된 지인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 자신이 한때 의지하고자 했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셈이었고, 언니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전적으로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편 집안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처음엔 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과 자녀들, 남은 가족을 더욱 애틋하게 챙겼다. 가족 구성원들도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신뢰와 소통인지, 서로를 돌보는 가족애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 가끔은 내가 좀 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하지만 결국 편협하고 좁은 마음이 자란 끝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든 이에게 씁쓸한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서 언니가 떠난 빈자리는 작지만 깊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하나가 되었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되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 노력했다. 적극적 소통과 더 이상 거짓에 기대지 않는 진심 어린 대화가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 어머님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어떤 관계든 비교와 질투, 인정 욕구가 지나쳐 편협한 마음으로 변하면 결국 자신은 물론 주변 모두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 잠시 반짝이는 거짓과 승리는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진심과 따뜻함만이 오래 남는다는 삶의 진리를 온몸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민서 언니가 언젠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작은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하게 하나 되어 나아가길 바랐다. 가족에 대한 깊은 교훈. 민서 언니가 우리 가족을 떠난 후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조용히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한다.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아련했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와 마음이 다치고 상처가 쌓일 때 비로소 배울 수 있었던 이 깊은 교훈을 매일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절히 느꼈다.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우리 집안에도 각자의 인정 욕구와 미묘한 비교식, 이해받고 싶다는 갈증이 내재되어 있었다. 민서 언니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쉽게 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었다. 가족들 사이에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진심 없는 언사, 그리고 편협한 질투의 마음들이 드러날 때 일정 시간 동안은 다들 불편함을 외면하며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그 감정은 반드시 폭발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지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솔직한 소통의 필요성을 크게 깨달았다. 힘든 순간 진심을 나누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사소한 불씨가 커지기 전에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각자 체면이나 자존심, 불필요한 경진심에 사로잡혀 진짜 속마음을 외면했고 그 결과 오해와 질투, 거짓이 쌓여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다. 실연 이후 다시 찾은 평화 속에서
어머니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는 저녁 식탁에서 늘 강조하셨다. 그 말처럼 우리는 조금 느려도 때론 서툴러도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명절이면 예전엔 형식적으로 나눴던 인사가 아닌 작은 고민과 삶의 애환까지 함께 꺼내놓는다. 때론 토론이 길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민서 언니의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졌지만 그녀와의 아픈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의 소중한 거울이 되었다. 누구든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 인정 욕구가 커지면 자연스레 편협함과 질투, 그리고 거짓의 유혹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진실. 또한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도 배웠다. 남의 결점에만 집중하기보다 한 번 더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때론 아픈 구석까지도 감싸줄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 말이다. 가족이란 결국 완벽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실수와 아픔조차 사랑으로 껴안을 때 가장 견고해진다는 인생의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우리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나는 지금도 가끔 민서 언니 소식을 듣는다.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다시는 외로움과 욕심, 편견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나 역시 우리의 가족이 계속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려 한다.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음소리가 퍼진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진심과 투명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위에 다시 세워진 가족의 모습은 나만큼이나 가족 모두에게 작은 기적이 되어 주었다.